자,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물리를 배웠다는 우리 민결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민결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속도와 가속도인데 결국은 위치, 그리고 속도,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네. 그럼 먼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뭐예요? 속력은 방향이 없고 방향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할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방향이라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얘기도 있어요. 속력은 이동거리고 속도는 변이에요. 그렇죠. 최고. 자, 일단 그래서 속력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정한 어떤 총 시간이죠. 원래 간단하게 시간이라고 이렇게 시간분에 뭐가 되냐면 이동 거리, 이거를 바로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방향이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점 X가 얘가 마구마구 움직여요. 근데 이 놈은 오른쪽, 즉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 이 X란 놈이 어느 시간 동안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에 왔어. 그러면 속력을 계산하라 라고 얘기하면 전체 이동한 시간을 갔다 왔다 한 놈을 다 더한 걸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속력이 돼요. 그럼 속도라는 건 뭐냐? 속도는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란 방향이 있다는 얘기야. 속력에는 부호가 없지만 속도에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표 평면상에서의 예로 들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속도가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되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계속 변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X가 처음에 원점을 출발해서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왔다 갔다 아무리 많이 지랄한 거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동했다는 요것만 본다는 얘기야. 그거를 유식한 말로 변위라고 얘기했고요. 그거를 우리는 수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 그거를 뭘로?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준 것.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가 0에서 어디까지? t까지. 그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 그걸 바로 속도라고 부르고,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속도 중에서도 이거는 무슨 속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평균 속도를 의미합니다. 전체 시간의 변화량보다 위치 변화량, 이게 바로 뭐야? 우리 맨 처음 배웠던 평균 변화율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뭐야? 속도는요, 위치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속력의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속도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왜냐면 시간의 변화 자체는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좋겠다. 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면 고등학생이 다시 되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 고등학교 가면 자기 공부 열심히 아니? 그럼 고등학교 가서 신나게 놀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다시 누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수능 때 한 달만 공부할 거야. 난 그래도 충분할 것 같거든. 자, 그래서요. 아무튼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속도도 양수냐 음수냐로 결정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배울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평균 변화율은 충분한 거리 맛있어? 충분한 거리가 있는 두 점을 가지고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그랬죠? 한 점에서의 얘기라고 얘기했지. 따라서 우리가 평균 속도, 그냥 속도라고 했을 때는 시간의 변화량을 위치의 변화량으로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지만, 예를 들어 시간 t가 a에서의 속도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때는
충분한 두 점이 아니라 뭐야? 한 점에서의 속도겠죠? 그럼 이때 물어보는 속도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순간 속도를 물어보는 거고, 이 순간 속도는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 될 거야. 순간 변화율. 뭐의 순간 변화율? 결국은 자, 우리 미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x 변화량에 대한 y 변화량의 비죠.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누구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야? y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미분 계수도 결국은 누구의 값? y의 값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따라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데 뭐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얘기 결국은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얘기고, 이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순간 속도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위치의 순간 변화율은 결국 뭐를 하라는 얘기야? 위치를 뭐하라? 미분하라는 이런 얘기라고. 위치를 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되더라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보면 위치를 x라고 놓고 x가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놈을 뭐예요? 미분을 해요. 위치를 미분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속도. 속도는 보통 vt 이렇게 표현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속도의 의미를 좀 알겠어요?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간단해. 위치 함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 함수가 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속도는 양의 값일 수도 있고 음의 값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자면 크기, 즉 절대값의 개념으로 보면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속도가 늦을 수도 있죠. 즉 속도의 절대값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중간에 변할 수도 있지. 누구도 변해? 속도 역시 변한다고. 속도가 변하는 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속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속도가 변하는 걸. 가가 무슨 뜻이야?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한다는 뜻이니까 속도를 더하는데 양의 값을 더하면 빨라진다는 얘기고 음의 값을 더하면 작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바로 속도의 변화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뭐를 하면 될까요? 역시 속도를 또 뭐해? 미분해요.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때 가속도를 뭐라고 표현해? A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그럼 결국 뭐야? 이 단어는 이게 얘기의 끝이야. 이게 얘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엔 위치의 도함수가 뭐란 얘기야? 속도 함수. 속도의 도함수가 뭐란 얘기야? 가속도 함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속도 그래프는 얘의 도함수니까 이때는 이 함수에 뭐만 봐야 된다고요? 부호만 봐야 된다고.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가 돼? 마찬가지로 가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만 보는 거야? 부호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봅시다. 만약에 속도가 부호가 바뀌어. 변해. 바뀌어. 이상한데? 바뀌어. 이상한데? 부호가 변해. 자, 부호가 변해. 그러면 위치의 개념으로 보면 무슨 얘기일까? 다시. 위치라는 게 지금 고정돼 있는 거야? 변하는 거야? t에 관한 함수로 변하잖아. 네. 그렇게 변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운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전피가 운동하는 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죠? 네. 오케이? 근데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럼 결국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렇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야. 그럼 속도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멈춰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요번에는 가속도의 부호가 바뀌어. 가속도의 부호가 변해.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속도는 이미 부호를 통해서 뭐가 돼 있어요? 부호를 통해서 방향은 결정돼 있는 거지. 네. 따라서 가속도의 부호가 변하다는 얘기는 뭐가 변한다는 얘기야? 속도는 이미 변하고 있고 당연히 빠르기가 변하네. 빠르기. 방향이 아니라. 네.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야. 그러면 그게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어떻단 얘기예요? 더 빨라진다란 얘기예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리고 만약에 가속도가 0이야. 무슨 뜻이야? 속도가 있죠. 그쵸. 그거 우리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얘기는 다 했고요. 끝났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이거를 라이프니츠가 표현한 방법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속도에 관한 속도는 아니 다시 위치, 속도, 가속도 전부 누구에 관한 함수? t에 관한 함수죠. 그러면 우리는 x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위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요. 네. 속도를 다시 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가속도가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이런 표현 자체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 아이고. 자, 한번 봅시다. 고쟁이 수투 이게 2단원에 3? 4? 2단원에 3가요 이게? 나 누구랑 얘기하니? 네, 맞네요. 자, 482번이 첫 번째 문제네요. 48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근데 너무 쉬워서. (48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자 X가 위치예요. 위치가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점 P의 속도가 처음으로 0이 된대. P의 속도니까 뭐를 물어보는 거야? 저 T에 관한 함수를 미분한 놈 걔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때 누구를 찾아서? T 값을 찾아서 위치니까 다시 그 놈을 어디? 요 자리에다가 대입해 주세요. 요런 뜻이겠죠. 자, 그럼 우리 미분부터 먼저 해야겠죠? 자, 미분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요 3t 제곱 마이너스 18t 너희들이 좋아하는 18 요 놈이 얼마다? 0이 되는 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일 거고요.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나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4가 아니라 8이네요. 맞죠? 3, 8에 24. 그러면 2, 4, 마이너스. 따라서 이때 t 값은
2 또는 4일 텐데요. 뭐라고 그랬니? 처음으로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의 시각 중에 어떤 거? 빠른 거. 이걸 의미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2를 다시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해서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8 마이너스 94 36 더하기 48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58 빼기 36이면 20인가요? 네, 22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냥 산수 문제죠. 그 다음은 so easy. 쉽죠? 여기 쉽습니다. 483번.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래도 똑똑하다고 선생님이 나름 생각을 하니까 가이드만 잡고 가겠습니다. 연산은 너희들이 하세요. 알았지, 민서봐? 자는 거 아니야. 이게 여건 아니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C가 T에서의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마이너스 11 때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뭐를 찾으라는 얘기야? 속도가 0이 될 때. 정확히 표현하면 속도가 그냥 0이면 안 되겠죠.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부호가 바뀌는 점. 이거 우리 앞에 걸로 따지면, 앞에 했던 함수의 그래프로 따지면 뭐 얘기하는 거야? 그쵸. 도함수는 뚫는 거고 원래 함수에서는 극값 얘기하는 거죠. 극값. 뭔 말인지 돼요? 알아서 여러분들 찾아주시고요. 뭐 있다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 집어치우고요. 487번을 한번 볼까요? 그래프 해석.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고 한대. 자, 위치는 뭐예요? FT. FT 그래프가 요거래요. 자, 이거 무슨 그래프라고?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마녀가 영어로 뭐죠? 위치. 재미없다. 자, T가 0에서부터 7 비웃는 거야 지금? 0에서부터 7까지 고르래요. 자,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위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보기 즐거워. 좌표평면 1을 0에서부터 x좌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네. 그 움직이는 게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위아래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고? 위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는 거면 아래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요게 x축이잖아. 원래 수직선은 요게 x축인데 요 놈을 요렇게 기울인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운동이, 여기서는 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출발 후 원점을 3번 지났다. 원점을 3번 지났다는 얘기는 여기를 3번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어디? 여기, 즉 어디? T축과 만나는 점. 이게 바로 원점을 지나는 걸 거야. 그러면 몇 번 지나가요? 출발 빼고 1, 2, 3. 몇 번? 3번 원점을 지나네요. 기억 맞고요. 자, 운동 방향을 5번 바꿨다. 운동 방향을 5번 바꿨다.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자, 얘는 다시 속도가 아니야.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겠어? 그러면 증가, 감소. 즉 미분계수로 따지면 부호. 이 그래프에서 뭐?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바뀌어요? 극점에서 바뀌는 거잖아.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어디? 하나, 둘, 셋. 여기 아니야. 극점. 넷, 5번 바뀌었네요. 니은도 맞네요. 네. T는 5일 때 속도, T는 5일 때의 속도니까 T는 5에서의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분계수. 네. 속도는 얘의 미분계수일 테니까. 그럼 0이다. 맞나요? 얘도? 맞네요. 따라서 기억니은도 이것이 모두 옳습니다. 자, 여긴 쉽죠? 오히려. 학교 시험이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변화율에 대한 거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488번 요거는 여기에 대한 개념은 별도로 분리해서 설명 안 하고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 해석의 문제거든. 변화율은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488번 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몇 초 2의 속도로 늘어날 때 3초 정삼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은, 자 보세요. 길이가 몇 초 2의 속도로 늘어나는데, 즉 길이가 뭘로 주어진다?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넓이의 변화율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 넓이 역시 뭘로 주어져야 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넓이를 뭘로 표현하면,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 시간에 관한 함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정삼각형의 뭐를 알아야 돼? 변의 길이와 넓이와의 관계를 알아야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이때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변의 길이 자체가 변하잖아. 원래는 얼마였는데 2에서 출발했는데 몇 초 2씩. 그럼 t초는 얼마만큼 넓어지고 2t만큼 길어지고, 넓어지고 아니라 길어지고, 이때 변의 길이는 그럼 뭐가 돼요? 2 플러스 2t가 돼야겠지. 원래 2였는데 t에 따라서 길이가 늘어났을 테니까. 따라서 이때 넓이 역시 t에 관한 함수가 될 거고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루트 3에 2 플러스 2t의 제곱. 이랬을 때 3초 정사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넓이고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S 프라임 뭐를 구하라? 3을 구하라, 이 뜻이겠죠? 그럼 먼저 얘를 미분해야 될 거야. S 프라임 t는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에 2 플러스 2t 곱하기 2, 이렇게 미분 되겠네요. 너희들은 헷갈리면 전개해서 해. 난 전개하는 거 귀찮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 합성함수 미분 이용한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 이 정도 미분, 2차 함수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t 자리에 뭐 집어넣자? 3 2, 3, 6, 8 4분의 루트 3 곱하기 8, 26, 32. 그럼 8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자, 여기는 선생님이 스텝 2는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스텝 2 문제를 풀어보고요. 요 문제 스텝 1 문제로 우리가 방향성만 좀 선생님이랑 같이 잡읍시다. 489번.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질 때 생기는 뭐? 동심원. 동심원의 파문 중에서 가장 바깥쪽 동심원이 뭐지? 민서봐, 동심원이 뭘 보고 동심원이라고 그래? 뭐? 동심으로 동심 어린 애들이 막 물가에서 돌 던지고 노르니까 그래서 생긴 동심이 만든 원이다, 이런 뜻인가요? 유리, 그 무슨 뜻이야, 동심원이? 동심이 무슨 뜻이야? 중심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중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심이 같은 원. 중심이 같은 여러 개의 원. 그걸 바로 우리 뭐라고 불러? 동심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0.5씩 커진다. 무슨 뜻이야? 역시 반지름이 시간에 관한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원이 있어. 제일 바깥에 원이야. 다른 원은 보지도 않겠다고. 이랬을 때 요 반지름이요. 어떻게 된다고? 1초에 얼마씩? 0.5씩. 그럼 반지름이 얼마 된다는 얘기야? 0.5 t가 된다는 이런 얘기일 거고요. 됐습니까? 가장 바깥쪽 원의 지름의 길이가 4m. 반지름의 길이 4m. 즉 뭐? 0.5t가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즉 t가 얼마가 되는? 8이 되는 이 순간에 뭐?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또 무슨 뜻이야? 넓이를 뭐해서? 미분해서 뭐를 집어넣으면? 8을 집어넣으면 그 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될 거다, 이 얘기죠. 그럼 넓이도 역시 당연히 t에 관한 함수고 반지름이 t에 관한 함수니까 넓이도 당연히 t에 관한 함수겠지. 지민아,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지금 파이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지금 얼마예요? 0.5t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0.5 짜증나. 2분의 1. 그럼 요 놈은 4분의 1 파이의 t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일 거야. 네. 됐죠? 근데 요 놈을 우리 뭐 해줘야 된다고? 미분하면 2분의 1 파이 t가 될 거고, t 자리에 얼마 집어넣을 거예요? 8 대입하면 결국 얼마가 됩니까? 4파인가요? 네. 이렇게 찾아주자. 여기 요거 한 문제만 풀고 네. 10분의 종치죠? 아니지, 15분의 종치지? 요거 한 문제만 풀고 여러분들이 문제 몇 개 구경하고 그럽시다. 자, 490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20cm이고 높이가 40cm인 원뿔 모양. 근데 그릇을 왜 이따구로 만들어? 왜 원뿔 모양의 그릇을 만들죠? 토기 아니야.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가 원뿔 형태로 만드는 이유 뭐지? 유라? 오, 똑똑해. 그쵸, 이게 땅 위에 꽂아서 고정시키려고. 자, 빗살무늬토기가 있어요. 완벽한 원뿔 모양입니다. 자,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높이가 2cm씩 매 초, 높이가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졌다는 얘기죠. 네. 지금 전체 원뿔 그릇의 높이는 40이고요. 네. 어떤 거? 물의 높이가,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매 초 2cm씩. 그럼 t초일 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t가 되더라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렇게 물을 부을 때 4초 후 물의 부피의 변화율. 그럼 역시 또 뭐야? 부피를 어떻게 표현하고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고 그 놈을 미분해서 t 자리에 4를 집어넣어라. 요 얘기겠죠? 지나? 그러면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뿔의 부피. 보통 V로 표현하죠? V는 영어 단어 볼륨의 머리 글자입니다. 볼륨. 우리 이게 남자애들끼리 있어서 얘기하기가 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워낙 수업을 오래 했잖아. 다른 선생님, 우리하고는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지금 20 몇 년을 수업을 했단 말이야. 26년째인데 오늘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애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면 선생님 때에 따라서는 학원에 따라서 나랑 같이 막 5, 6년, 5년, 6년을 같이 수업하는 학생도 있어. 그런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 여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가부터 나랑 수업을 해가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수업 뭐 하다가 이 V는 볼륨의 머리 글자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볼륨? 그랬더니 나는 더블 A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잠깐만. 지원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보니까 나한테 스스럼도 없고, 하지만 나는 순간 당황스럽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당황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해진다. 어떻게 넘기셨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을 했죠. 자, 볼륨 V가 있습니다. 부피, 중요한 건 그래서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 반지를 보내. 뿔의 부피는 삼각뿔이든 즉 각뿔이든 원뿔이든 상관없이 공통되죠. 밑넓이 네, 넓이. 네, 알죠.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 구하면 뭐의 부피야? 기둥의 부피.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기둥의 부피 거기다 곱하기 얼마? 3분의 1을 해주면 뿔의 부피가 됩니다. 자, 요 공식이 지금은 그냥 외우는데요. 초등학교 때도 당연히 그냥 외우라고 그랬고, 초등학교 때 이거를 보여라 그랬더니 뭐야?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꼭 맞는 원뿔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3분의 1만큼 넘쳤어요. 이건 증명한 게 아니잖아. 결과인 거잖아, 결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고3 때 배우는 미적분 얘기하는 거야.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그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통해서 뿔의 부피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구하니까 결국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 뭐 알아야 되고, 밑넓이 알아야 되고, 높이, 높이, ET. 네. 그럼 뭐 알아야 돼?
밑넓이. 근데 밑넓이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죠? 반지름, 즉 원의 반지름 요거를 알아야 된다. 반지름 어떻게 구하죠? 뭘 이용해? 닮음. 자, 이 원 뿔을요 그대로 지름을 지나도록 수직으로 자를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야겠죠? 그 중에 한쪽 직각삼각형만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원뿔 전체의 높이 얼마? 40. 요게 반지름 얼마? 20. 그리고 중간에 물이 찰랑찰랑. 그래서 요게 얼마? 2t. 이렇게 지금 물이 차 있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게 바로 반지름이겠죠? 그래. 닮음 이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1대 2. 1대 2니까 반지름 R은 뭐가 돼요? t. 자, 그럼 밑넓이는요, 반지름이 t니까 뭐가 돼요? 파이 t 제곱.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부피 역시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질 거고 3분의 2 파이 t의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요게 부피고요. 우리 걔를 뭐 할 거라고? 미분해서 t자리에 얼마 집어넣을 거라고? 4. 자, 그래서 미분해서 4 집어넣을 겁니다. 먼저 요놈 미분하면요. 슉슉슉 2 파이 t의 제곱. 거기다 4를 집어넣으니까 32 파이. 파이는 뭐니 해도 호두파이가 제일 맛있는데. 애플파이, 호두파이. 애플파이보다 호두파이. 역시. 자,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지 말고요. 자, 문제 몇 개씩 한 번만 풀었던 거 한 번씩만 다시 풀어보시고요. 우리 2교 뒷타임에는 스텝 2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없어서 꺼졌다, 좆됐다. 빠진 애들